저는 이 책이 뭔가 디톡스 관련 책인 줄 알았어요. 독소 배출, 변비 탈출 막 이런 건가 하고 종교라는 게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삶의 어떤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짠!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비움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쇼 라즈니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북튜버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책친구 애령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애령님께서 오쇼의 사상, 철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막 어머머머 저도요 하고 맞장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예전에 읽었던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읽어도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 부분이 많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2010년도에 한창 요가에 빠져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 요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막 이제 그 대한사회교육원이었나? 거기를 이제 막 다니고 있을 때였고, 요가 관련 책을 찾아보다가 접하게 된 책이었었어요. 근데 제목이 비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뭔가 디톡스 관련 책인 줄 알았어요. 뭐지? 비움? 독소 배출, 변비 탈출? 막 이런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 접했던 책이었는데, 굉장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오쇼 라즈니쉬에 대해서 싸이월드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싸이월드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싸이월드에 제가 이렇게 장문에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1931년 에 태어난 인도의 사상가, 철학가, 그리고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철학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인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인도로 막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그 당시에 무용수 홍신자 씨가 이 인도의 오쇼 라즈니쉬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게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이 오쇼의 사상이 퍼지기 시작한 건 9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이 책을 만나게 됐고요. 600권에 가까운 책이 여러 나라에 지금 출판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 책은 절판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쇼가 굉장히 넓고 얕은 종교적인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사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천주교예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막 주장하는 결혼이나 가족이나 죽음에 대한 그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의 다른 어떤 요가에 관련된 사상들은 가히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 이 오쇼 라즈니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인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힌두교에서 이제 암살을 시도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이제 미국의 어떤 한적한 시골에 그 타운을 만들 정도였었어요. 인도에서부터 그를 따르는 어떤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인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쉴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암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집단이든지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띠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파피용에서도 보면은 그런 인간의 본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이건 또 파피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오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디톡스 관련 책인 줄 알았던 이 비움이라는 책 속에서 사실 맞아요. 종교적인 색채까지 띠고 있어요. 이 오쇼의 책은, 오쇼의 철학은.
하지만 저는 종교라는 게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삶의 어떤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쇼의 철학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과 마음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책 속 1분 읽어드릴게요. 몸이 나를 따르면 내면의 존재가 성장하고 깊어진다. 이 점을 명심하라.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두 가지 표현이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아니다. 몸, 마음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그 당시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던 거예요. 인성은 심신 상관관계적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은 몸의 가장 미묘한 부분이요. 몸은 마음의 가장 거친 부분이라는 말이다.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은 마음의 가장 거친 부분이고 마음은 몸의 가장 미묘한 부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념의 차원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수행법들이 많은데 이는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다. 인간은 몸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몸이다. 과학적으로 수행하려면 몸에서 시작해야 한다. 몸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몸이 변화되면 호흡이 변화한다. 이 요가에서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호흡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화된다. 생각이 변화되면 인간이 변화된다. 제가 예전에 화라는 책에서도 호흡과 이 화, 인간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거친 부분이 몸이고 가장 미묘한 부분이 마음이다. 미묘한 부분부터 시작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그것부터 고치려고 시작하지 말고 몸부터 변화를 시켜라. 몸부터 변화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부분부터 시작하지 말라. 이는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 막연해서 붙잡기 힘들다. 따라서 몸부터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잘리는 몸의 자세, 즉 아사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우리의 몸 자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특정 자세는 특정 기분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다.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화가 나오네요.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이완되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화가 나면 몸은 화난 자세를 취한다. 정신이 바짝 들면 거기에 맞는 자세를 취한다. 졸리면 몸은 졸린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몸이 화가 난 상태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호흡을 화가 났을 때의 호흡이 아닌 평소의 호흡으로 바꿔보고 이 몸의 자세도 이완을 해보고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고의 부분을 듣고 또 듣고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오쇼의 사상이나 철학들이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마음 다스리기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